수 있습니다. 지난주 2+2 통상협의 이후 한미 양국이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의제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부터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요.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고꾸라진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지 월요일 경제포커스, 오늘은 KBS 허유진 기자와 함께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와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고율 관세 조정을 위해서 한미 양국의 2+2 통상협의를 가졌는데요. 첫 시작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1차 만남이니까 어떤 즉각적인 협상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분위기를 탐색하고 이렇게 의제를 조율하고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협의에 걸린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라고 하는데 통역도 해야 될 것이고 기념 사진도 찍고 선물도 교환하고 하려면 협상에는 훨씬 짧은 시간이 걸렸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당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할 수도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런 건 없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상협의에 관해서 직접적인 반응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미 양측은 협의가 끝난 뒤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리 정부 측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상당히 좋은 출발이라고 얘기를 했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제 미국이 4월 초에 이 관세 유예를 90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한이 7월 8일이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한미 양측이 7월 패키지 딜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없애거나 얼마나 깎아줄지에 따라서 이제 한국은 뭘 대가로 내놓을지 이걸 이제 한꺼번에 주고받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의제는 관세 그리고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환율로 정해졌습니다. 4가지로 정해졌고 이제 데드라인과 의제까지 좁혀졌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분야별 실무 협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해왔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우리 협상단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얘기를 했는지 브리핑을 통해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측은 미국의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할지 이런 큰 그림을 제시하는 데 좀 주력을 한 것 같아요. 미국 측에 그러면서 이제 관세 면제를 요구한 거고요. 특히 조선업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렛대 삼아서 이제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관세 폐지를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업은 우리로서는 경쟁력 있는 분야고 또 한미 양국의 니즈가 되게 딱 맞아 떨어지는 분야거든요. 네. 우리 조선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 미국으로서는 이제 인력과 이 조선 기술 같은 걸 좀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맞아 떨어지는 분야라서 우리 측이 미국에 건넨 기념주화에도 이 핵심 카드가 이렇게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과 경제 발전, 조선 이렇게 쓰여 있었고 이를 상징하는 LNG 운반선과 거북선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알래스카 LNG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 검토 문제도 이날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이건 앞으로 좀 검토하고 이렇게 결정해 나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단계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해왔던 이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 트럼프가 여러 차례 이제 방위비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 1차 협의에서도 분명 언급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요. 네. 협의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대신 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제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역 협상과 이걸 이제 연계시켜서 하지는 않겠다는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당장 이제 지난 16일 지난주인데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는 직접 등판을 해서 이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냈었기 때문에 이걸 또 근데 그대로 이제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이제 미국은 성과를 어쨌든 빨리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취임 100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협상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관세 문제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협의에서 환율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환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다는 게 이제 우리 기재부의 설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측의 설명인데 이 부분은 우리 기재부랑 미국의 재무부가 별도 협상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추론을 해보자면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8대 비관세 부정행위라고 올린 글을 보면 그 첫 번째가 환율 조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은 이제 그간 한국을 비롯해서 뭐 일본, 중국 등 뭐 여러 나라가 이제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버는 나라가 죄다 이제 환율 조작국이라는 식의 발언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는데 무역 흑자를 내는데 어떻게 계속 달러화가 이게 강달러일 수가 있냐, 원화가 약할 수 있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안 떨어질 수 있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환율을 조작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결국에는 배경을 보자면 사상 최대를 찍은 미국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여서 수입을 막든지 아니면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뭐 수입 가격을 높이고 이제 수출 가격을 낮추는 걸 노리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원화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뭐 인위적인 개입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모여가지고 그냥 환율 이렇게 정하자. 라는 식으로 환율 조정에 나설 수도 있고 이게 보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혹은 기준금리를 올리도록 압박을 하든지 뭐 아니면은 그냥 이 모든 게 다 관세 협상을 위해서 그냥 트집 잡기일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뭐 분석이 나오는데 이건 협상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분야는 경제 안보죠. 무엇을 논의할지 구체화된 건 없지만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의제 4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경제 안보 분야인데 이건 그냥 뭐 곧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 핵심 산업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면 이 품목들의 공급망 협력과 더불어서 이제 중국 견제의 성격을 띠는 수출 통제까지 아마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막 미국은 AI 칩 통제하고 뭐 중국은 히토류 통제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면서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미국이 한국 너네도 이제 중국 경제에 동참해라라고 나오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정말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 들어서 미중 간의 분위기가 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화 제스처를 계속해서 이제 보내고 있어요. 이제 중국의 자기 정부가 145% 관세를 부과했으면서도 매우 높은 수치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중국과 특별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중국과 매일 협상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뭐 중국 측에서는 중국 외교부는 이제 관세 협상 없었다 이렇게 재차 부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뭐 그 진위를 떠나서 어쨌든 두 나라가 약간 한 발씩 물러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45% 추가 관세에서 일부 전자제품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비슷하게 중국도 일부 미국산 품목에 대해서 125% 추가 관세를 이미 철회했거나 혹은 철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 미국산 반도체 관련 관세 면제 조치는 이미 무역 현장에서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하고 뭐 산업용 화학 제품인 에테인과 의료 장비 등에 대한 관세 면제도 검토하고 있다. 고 이제 중국 뭐 언론도 그렇고 외신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계 최강의 이 두 나라가 얼마나 서로 이제 깊게 얽혀 있는지 또 이제 중국 경제 일부가 여전히 미국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뭐 상호 관세가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은 여전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제 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랑 뭐 IMF 충계 회의를 참석하고 나서 내놓은 설명도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회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불확실성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관세 유예가 뭐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미중이 해결을 빨리 보지 않으면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든 협상을 빨리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통적으로 세계적인 공장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만들 수 있는 물건이 그리 많지 않다. 뭐 이런 설명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무역을 얘기하는 것은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가 중국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과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관세 협상도 중요한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중 간 이 고리 깊은 이 갈등을 이 미중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것까지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해나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번 어렵다고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아니 상황입니다. 근데 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지난주에 발표한 한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네, 그러니까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인 것도 충격인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관세 영향은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점이죠. 네.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미 이제 역성장의 추세에 들었다는 게 좀 되게 우려스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지난해 2분기가 마이너스 0.2%였다고 하고 3분기 0.1% 성장, 4분기가 0.1%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1분기까지 마이너스 0.2를 찍으면서 유례없는 4분기 연속 0.1%대 이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제자리 걸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1960년 통계 이후 작성으로도 처음이라고 하고 네. 뭐 코로나19 대유행 때 뭐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런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암울한데 뭐 배경으로는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그 여파로 인한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또 미국 관세 정책 우려에 따른 3월 중에 경제 심리 위축이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역대 최대 산불 피해나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또 고성능 반도체 수요 이연 등이 거론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부터는 좀 상황이 나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치러지니까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될 거고요. 이제 기존에 지속해왔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좀 빛을 발할 거고 대선 예산 집행 등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추세적으로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이 기저 효과에 따른 이 기술적 반등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4월부터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이게 또 2분기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우리 연간 경제 성장률을 당초에 이제 1.5%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크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미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로 낮췄습니다. 정부가 지금 뭐 1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 상황에 비춰 봤을 때 규모가 작고 또 이미 약간 적기를 놓쳤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도 있지만 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유진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